안녕하세요 기차리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아쿠아맨의 성공으로 인해 정말 오랜만에 DC 영화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개봉될 샤잠과 원더우먼 후속편에서 또 한 번 포텐을 터뜨려 준다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 당당하게 라이벌 구도로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DC 익스텐디드 유니버스에 존재하는 최강 빌런들에 대해서 분석해 볼 텐데요. 어떤 빌런들이 최고의 순위에 올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특한 헬멧 디자인이 돋보이는 블랙 만타입니다. 정통으로 미사일을 맞고도 끄떡없는 아쿠아맨을 쓰러뜨리기 위해 옴이 건네준 아틀란티스의 무기를 이용해 재대결을 펼치게 되었는데요. 무기와 장비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만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할 만한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절벽을 파괴시킬 정도로 강력한 플라즈마 건과 그 어떤 충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슈트로 인해 공격력과 방어력이 상당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틀란티스의 장비 덕분에 능력치는 상당히 올라간 편이지만 정작 아쿠아맨과의 대결에서는 조금도 치명상을 입히지 못한 채 허무하게 리타이어되고 말았습니다. 즉 아틀란티스의 장비 효과는 어느 정도 본 셈이지만 블랙 만타 본인의 자체 능력만 놓고 보자면 초인과의 대전은 아직 무리일 정도로 현저히 낮은 스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상당히 임팩트 넘치는 변신 장면을 보여준 인첸트리스입니다. 준문 박사에 기생하고 있는 인첸트리스는 아만다 월러에게 자신의 심장을 빼앗긴 뒤 이용당할 뻔했으나 자신의 오빠 인큐버스에 의해 해방되게 됩니다. 할리퀸이나 데드샷을 비롯해 대부분의 인물들을 털어버릴 정도로 근접전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적의 무기를 해체시키는 염동력과 비슷한 능력을 사용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여러가지 다양한 능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할리퀸의 칼질 한 방에 치명상을 입는 등 의외로 허술한 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이라도 순식간에 이동할 정도로 놀라운 순간 이동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투에서도 상당히 높은 활용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환각을 이용해 혼란시키는 전법도 볼 수 있는데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완다나 찰스에 비하면 크게 강력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디아블로와 함께 수어사이드 스쿼드 멤버 중 가장 강력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첸트리스의 오빠 인큐버스입니다. 인첸트리스가 인간들을 전멸시키기 위해 무기를 만드는 동안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수어사이드 스쿼드와 대립하게 됩니다. 상당히 큰 키와 체격이 특징이며 몸에서 뻗어나가는 촉수는 그야말로 그 무엇도 뚫어버리고 파괴시킬 정도로 최고의 공격력을 자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화에서 유일하게 인큐버스와 대적했던 인물은 인간의 형태에서 벗어나 악마의 모습으로 대적했던 디아블로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마저도 디아블로의 변신 시간이 풀리면서 압도적으로 인큐버스에게 유리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전투력을 지닌 인큐버스는 폭탄이 터지면서 사망했는데요. 디아블로가 악마로 변신해 엄청난 딜을 넣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최종 보스격 인물의 최후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허무한 연출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자살닦기라는 혹평을 피할 수 없었던 영화였는데요. 제임스 건이 2편의 감독을 맡은 만큼 걸출한 작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쿠아맨의 완벽한 상위 호환 오음입니다. 아틀란티스 최고의 전사이며 수중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탓인지 수중 전투씬에서는 완벽히 아쿠아맨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메라가 중간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상당히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며 벌커와 메라 역시 지상에서 싸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지상에서 최후의 대결을 펼치면서 아쿠아맨이 승리하긴 했지만 오음 또한 전설의 무기를 획득한 아쿠아맨과 거의 비등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특히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만일 바닷속에서 계속 전투를 이어갔다면 옴에게 유리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쿠아맨의 근력과 내구력이 원더우먼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을 볼 때 아쿠아맨과 비등한 전투를 펼친 옴의 능력치 역시 상당히 강력한 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오라와 함께 슈퍼맨을 제압했던 나메크입니다. 날아가는 슈퍼맨의 망토를 붙잡으며 행동을 저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괴력과 방어력의 소유자입니다.
전투기의 공격에 잠시 밀려나는 듯 했으나 압도적인 스피드와 괴력, 점프력을 이용해 전투기를 걸레짝으로 만들거나 차를 집어던져 헬기를 추락시키는 위험을 과시했습니다. 파오라와 함께 협공하는 장면은 슈퍼맨이 제대로 된 공격을 거의 펼칠 수 없었으며 1대1 전투에서도 거의 비등하게 싸울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강력하고 매력적인 빌런이었지만 영화에서의 비중이 다소 아쉬운 인물이었습니다. 슈퍼맨과 대적할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파오라입니다. 비행 능력과 히트 비전을 제외한다면 거의 슈퍼맨과 동일한 성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몰빌에서는 압도적으로 슈퍼맨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총알보다 빠른 근접전으로 슈퍼맨을 제압하는가 하면 엄청난 괴력을 이용해 야구공 던지듯이 슈퍼맨을 가지고 노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헬멧이 부서지면서 리타이어 되기 전까지 슈퍼맨이 거의 제대로 된 공격을 펼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까지 등장한 DC 유니버스 빌런 중에서 손꼽히는 강자 중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맨 오브 스틸은 전반적으로 워낙 강자들이 많이 등장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파오라 역시 웬만한 영화의 메인 빌런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원더우먼 솔로 무비의 최종 보스 아레스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만큼 신적 능력을 지닌 인물이 아니면 절대 죽일 수 없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레스 최고의 스킬이라고 한다면 바로 강력한 염동력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물을 집어 던지거나 속박하는 형태로 공격을 펼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엄청난 능력을 지닌 원더우먼조차 꼼짝 못할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또한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는 제우스의 능력인 번개까지 사용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림푸스의 신이라는 설정에 맞지 않게 아레스의 능력을 제대로 묘사하지 못했다는 혹평이 난무했는데요. 맨 오브 스틸처럼 박력이 넘치지도 못했으며 연명을 사용하는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창의성이 떨어지는 등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진실의 신이자 전쟁의 신으로서 마치 울트론과 헬라를 합친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죽음의 신이었던 헬라가 상당히 멋있게 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밋밋한 빌런이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스티스 리그의 최종 보스이자 파라데몬의 수장 스테판 울프입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어벤져스격에 해당하는 영화로서 함께 팀을 결성해야 될 정도로 엄청난 존재로 등장했는데요. 결국엔 슈퍼맨이 등장하면서 허무하게 퇴장했습니다. 특히 둠스데이와의 전투에서 살아남은 존재라고 소개되었지만 실제로 영화상에서는 둠스데이와 스테판 울프의 전투력 묘사는 갭이 큰 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쿠아맨과 원더우먼을 상대로 우위를 점할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존재입니다. 미사일을 맞아도 상처 하나 입지 않았던 아쿠아맨을 아주 가볍게 집어 던질 정도로 괴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원더우먼과의 1대1 대결에서도 우위를 점할 정도로 도끼를 활용한 강력한 근접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영화 내내 마더박스에만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근접전이나 물리적인 공격 등을 제외한다면 아쉽지만 크게 돋보이는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쿠아맨의 옴과 함께 가장 잘 만들어진 빌런으로 손꼽히고 있는 조드 장군입니다. 크립톤 행성의 재건이라는 명목 아래 지구를 멸망시키고 크립톤 행성을 건설하는 도중 슈퍼맨에 의해 목이 꺾이면서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슈퍼맨과 같은 크립톤 행성 출신으로서 지구의 환경에 적응하게 되면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적응하는데 다소 오랜 시간이 걸렸던 슈퍼맨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단시간에 능력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슈퍼맨조차 고전할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능력치는 그야말로 슈퍼맨과 거의 대등하다고 볼 수 있으며 유조차를 집어던지거나 건물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슈퍼맨과 격돌하는 것만으로도 충격파를 발생시킬 정도로 압도적인 괴력을 발휘했으며 슈퍼맨 외에는 익히지 못했던 히트 비전과 비행 능력까지 터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모로 DC 영화 통틀어 가장 압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전투씬을 만들어냈으며 슈퍼맨과 대립하는 동기와 개연성 그리고 마이클 셰넌의 훌륭한 연기로 인해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빌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존 DC 익스텐디드 유니버스 최강 빌런 둠스데이입니다.
제네시스 체인버에 접근 권한을 얻은 렉스 루터는 조드 장군의 시체와 자신의 피를 결합시키면서 둠스데이를 탄생시켰습니다. DC 유니버스 최강자로 꼽히는 슈퍼맨을 사망시킨 장본인으로서 정말 미친 전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둠스데이의 가장 큰 능력이라면 경이로운 에너지 흡수와 힐링 팩터입니다. 아군이 공격한 에너지를 모두 흡수해 고담 시티를 날릴 정도로 강력한 충격파를 발생시켰으며 핵미사일의 에너지까지 흡수하면서 더욱더 강력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타오리 함선이 핵미사일 한 방에 저지당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더우먼에 의해 팔이 잘리긴 했지만 곧바로 날카로운 무기를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크립토나이트 창으로 공격한 슈퍼맨을 죽이면서 함께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원더우먼과 아쿠아맨, 사이보그와 플래시를 제압했던 슈퍼맨의 능력을 생각해 본다면 슈퍼맨을 죽인 둠스데이 업적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습니다. 슈퍼맨 이상으로 강력한 히트 비전과 내구력, 공격력을 지닌 점으로 볼 때 이렇게 강력한 빌런이 너무 일찍 등장했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스테판 울프의 평가가 대폭 하락하면서 조드 장군과 둠스데이의 평가가 수직 상승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DC 익스텐디드 유니버스 최고의 빌런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슈퍼맨과 원더우먼의 능력만큼이나 등장하는 빌런들도 상당히 오버파워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앞으로 개봉될 샤잠에서는 또 어떤 매력적인 빌런이 등장할지 정말 기대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